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쉽지 않은 장이었죠. 장중에 굉장히 이제 변동폭이 컸었는데요. 단타를 이런 날 좀 쳤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쉽지 않죠. 오늘 굉장히 힘든 장이었습니다. 나름대로는요. 자, 시장이 많이 출렁거리죠. 보통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보통 이게 지수나 이런 종목들이 보통 고점에 임박하면은 한번 굉장히 변동폭이 장중에 심하게 출렁일 때가 있습니다. 고점에 와 있을 때는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고점에 임박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지금처럼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거의 바닥권 근처에서 이게 변동폭이 커지는 것은요. 저점이 임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흔드는 이유는 세력들이 지어 흔들면서 물량을 뺏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물량을 뺏으려고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저점의 징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매매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특이한 점이요. 보시면 코스닥을 외국인은 좀 샀습니다. 436억이요. 근데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를 어마어마하게 팔아버렸습니다. 자, 기관은 오늘도 여전히 코스닥을 팔았습니다. 오늘 사실은 기관이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기관이 팔아버렸어요. 자, 그리고 기관이 아까 오전장에는 제가 200매덕을 판 걸로 봤는데 그래도 끝나고 보니까 그래도 조금 판 수량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요, 여전히 오늘도 팔았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다시 밑을 한번 보겠습니다. 옵션 동향을 한번 볼게요. 저는 외국인만 본다 그랬는데요. 옵션 동향을 보시면 어제 외국인이 풋을 굉장히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어제 판 거에 비하면 오늘은 풋을 샀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어제 판 수량보다는 한 6분의 1 정도밖에 사지는 않았지만요. 좀 샀다는 얘기는요. 역시 다음 주에도 쉽지 않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는 또 쉽지 않은 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쉽지 않은 장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단기로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날 만약에 반등을 좀 주면요. 오늘도 아까 제가 장중에 댓글을 좀 남겼었는데요. 기술적 오늘은 반등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이고 오늘은요. 그리고 좀 반등을 주면 비중 조절을 좀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시장은 다시 한번 다음 주에 하락이 나올 듯 한데요. 종목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추승 엔지니어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추승 엔지니어링 오늘 0.52% 상승을 했는데요. 저점이 아까 7,48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제가 어제 말씀드린 가격은 7,320원이었나 7,350원이었나 그 정도였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요 자리요. 기준선이 있는 자리, 요 자리요. 자, 기준선이 7,325원요. 그리고 그 밑에 바로 21선이 얼마냐면은 7,137원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7,200원에서 한 7,350원 정도 요 구간까지 추승 엔지니어링은 좀 하락을 열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7,200원에서 7,320원까지는요. 한 번 더 하락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IT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보조지표, 보이실런지 잠깐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조지표들이 지금 고점에 있습니다. 조금 더 보조지표들이 좀 빠져야 될 것 같거든요. 너무 위쪽에 있습니다. 주봉이 사실은 보조지표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반도체나 IT 관련주들은요. 근데 대신 월봉은요, 보조지표가 나쁘지 않아요. 이제 바닥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월봉은요. 그래서 단기나 아니면 뭐 중기 정도, 이게 한 2주 정도나 뭐 3주 정도까지는 좀 IT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주들은 조금 어려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가격까지 내려오면 매수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락 파동이 남아 있는 듯 합니다. 자, 역시 반도체 관련주인 원익홀딩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익홀딩스도 오늘 장중에 많이 오르는 걸 보고서 아, 장중에 좀 단타라도 좀 치고 비중 조절 좀 하셨으면 했는데요. 좀 잘 대응을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왔습니다. 자, 이 꼬리를 보시면 생각이 나는 게요. 어제 에어부산이라는 종목이, 자, 어제 한번 에어부산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에어부산을 단타를 치고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어부산도 어제 장막판에 갑자기 급등이 나왔다가 요 21선 근처에서 결국 꼬리를 길게 달고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요거 보시고 원익홀딩에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시 똑같이 낙폭 가동에 따른 오늘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요 5일선하고 지금 이 캔들에 있는 요 가격하고요 너무 이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격이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 자리가 맞고요.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을 때는 일단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파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1파 하락, 2파 상승, 3파 하락, 그 다음에 이번에 오늘이 바로 4파 상승 구간이었습니다. 꼬리를 다고 너무 종가에 밀려버렸는데 뭐 금요일장에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월요일 날은 조금 더 폭은 그렇게 높진 않겠지만 조금 더 상승은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다음에 4파 상승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요. 제가 볼 때는 가격이 이 내려오고 있는 이 5일선에 이번에는 맞닥뜨릴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럼 이 5일선이 현재는 얼마냐면은 4,743원인데요. 4,743원이요. 4,600 얼마. 반등 폭이, 내일은 반등이 와도요, 이 4,700원 정도, 4,650원, 4,700원 정도밖에 반등을 못할 것 같습니다. 자, 반등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 마지막 5파 하락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4파 상승 구간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 5파 하락이 열려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한 번 더 하락 파동이, 마지막 파동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익홀딩스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요. 자, 주봉상 제가 추세선을 말씀드렸습니다. 요 가격이요. 주봉상 추세선 있는 자리가 기준선하고 지금 맞닥뜨린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준선이 4,327원이죠. 요 가격까지는 밀려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잘 기억하셨다가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그때는 꼭 원익홀딩스나 뭐 주승엔지니어링을 사시란 말씀보다는요, 여러분이 사고 싶은 종목들 잘 체크를 하셔서 매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IT나 반도체 관련주들은 주봉상 보조지표가 제가 가진 보조지표는 좀 좋지는 않습니다. 월봉은 괜찮고요. 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노메트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노메트리요. 자, 이노메트리도 보면, 자, 1파 하락, 2파 상승, 3파 하락, 4파 상승에다가 4파 상승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바로 5파를 밀려버리는데요. 이노메트리는 현재 5파 하락이 지금 먼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노메트리는요, 어느 정도 가격이 오냐면, 요 가격이 저점이 얼마죠? 32,200원. 요 가격이 저점이 27,700원. 그러면 이노메트리의 저점은 25,500원 정도 봅니다. 자, 이노메트리는 25,500원이 진입이 되면요, 그때는 매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노메트리가 전기차 관련주가 맞죠? 네. 맞나요? 네. 25,500원에 만약에 이노메트리가 도달이 되면 그때는 전기차 관련주들이 대부분 바닥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종목들도 웬만한 종목은 이제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노메트리도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자, 기술적 반등 구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종목이, 뉴로스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차 관련주요. 자, 뉴로스는 어제 제가 5,000원 전후까지 한번 밀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뉴로스도 5일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졌었죠. 어제 장대 연봉이 떨어졌기 때문에요.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오늘 기술적 반등이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역시 5일선에 터치를 맞고 꼬리를 달았습니다. 자, 뉴로스는 또다시 마지막 5파 하락이 1파, 2파, 3파, 4파, 5파 하락이 남아 있습니다. 역시 뉴로스 수소차 관련주도 마지막 5파 하락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뉴로스는 외국인이 오늘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기간은
그렇게 진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기간이 반드시 수요차 관련주들은요,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수요차나 전기차 관련주들은요, 기간이 같이 진입을 해야 됩니다. 아직 기간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자, 외국인은 미리 선침해하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자, 한 번 더 하락 파동이 열려 있습니다. 수요차 관련주도요. 자, 그 다음에 수요차 관련 중에 미코라는 종목 어제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미코요. 자, 미코가 어디 있나? 아, 여기 있네요. 자, 어제 제가 미코는 수요차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제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저평가된 종목이 아닌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어제 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정을 받으면 좀 물량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미코가 6.88% 올랐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샀고, 역시 기간 아직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미코도요. 자, 수요차 관련주는 아직 기간은 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5파 하락이 열리고 난 다음에 그때는 기간이 진입하지 않을까 싶고요. 외국인은 지금 선침해 개념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미코란 종목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거의 7%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 3파 하락, 어제 장대 음봉이 떨어진 요 저점을 크게 이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반등 파동이 굉장히 강하게 가격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난 3파 상승 하락의 요 구간의 가격 저점을 크게 이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조금 마무리가 돼 가는 듯한데요. 그래도 하락이 열려 있으니까요. 이 지난 저점은 어쨌든 조금 깰 것 같습니다. 깨면요, 여러분께서 이전에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분할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미코는 수요차 관련주 중에서도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5파 하락이 열리고 난 다음에, 물론 그때 가서 제가 수급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5파 하락이 열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았을 때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요차 관련주는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동안에 수요차 관련주나 전기차 관련주들이 완전히 소외됐었거든요, 시장에서요. 자, 이 시장의 어떤 그 컨셉이라는 게요, 주도주라는 게, 패러다임이라는 게, 한번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고 나면요, 또 새로운 주도주들이 만들어져 갑니다. 확신하진 않지만요, 만약에 이번에 5파 하락이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이 들어올 때는, 저는 IT나 반도체 이런 쪽보다는요, 오히려 수차 관련주나 이런 전기차 관련주, 그동안 완전히 소외됐던 이런 종목들이 어쩌면 시장을 주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수급 상황을 그때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요. 자, 미코까지, 자, 수요차 전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시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번 더 조정이 열려 있습니다.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에어부산은 제가 어제 매수를 하겠다고 했다가 제가 다시 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5,500원까지 한번 열려 있다고 보고요. 5,500원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아남전자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댓글에 제가 아남전자를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요, 좀 가까이 대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자, 잠깐만요,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남전자가 제가 좋아하는 이 200일선을 거래를 실험해서 강하게 뚫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이 이평선 간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평선 간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아남전자는 조금 더 조정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평선이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요. 자, 조금 더 조정이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면요, 자, 아남전자를 매수하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가 빠질 때마다 조금씩 모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100원이 깨지면 비중을 좀 더 실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3,100원을 깨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3,100원을 깨러 한번 올 텐데요. 아남전자는 만약에 월요일날 조금 반등을 준다든지 아니면 수익이 2%든 3%든 수익이 나신 분들은요, 한번 수익을 챙기십시오.
그냥 들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또 빠지게 되면 아 그때 팔 거라고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일단 수익이 나신 분들은 수익을 챙기시고요. 아남전자는 3,100원을 분명히 한번 깰 것 같습니다. 분명히란 말씀을 제가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요. 자, 아남전자는 어디까지 열려 있냐면요. 자, 일단 요 200일선이 가격이 2,940원입니다. 2,940원인데요. 여기까지 밀려올 수도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2,950원까지도 물론 열려 있지만 대략 한 3,000원 정도에서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3,000원 정도에서. 그럼 아남전자는 여러분께서 만약에 다시 조정이 들어온다면 시장이 다시 하락을 하게 되면 아남전자도 견디기 힘들거든요. 같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남전자는 3,100원 이하에서부터는 조금씩 또 뭐 3,050원에 많이 밀려오면 또 조금씩 또 3,000원에 오면 또 조금씩 이렇게 분할해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월요일날 반등을 주면 또는 반등을 주지 않더라도 오늘 종가라도 만약에 수익이 나신 분이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자, 오늘 종가라도 수익이 나신 분들은 일단 수익을 좀 챙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남전자는요. 제가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당장 급등할 종목은 아닙니다. 자, 보시면요, 주봉을요. 요 자리에서 아남전자가 굉장히 오랫동안 주봉상 행보를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난주에 강하게 거래를 실으면서 양봉이 떴고요. 이번 주에는 또 음봉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자, 음봉이 떨어졌으니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이 왜 강하게 치고 가지를 못하냐면요. 바로 요 제가 진하게 색칠해 놓은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행보를 하다가 빠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강력한 지금 저항대입니다. 바로 이 자리를 뚫고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요 자리에는 거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요 자리가 지금 보면 거래량 좀 빼보겠습니다. 지금 행보했던 요 자리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요 구간이에요. 계곡 구간이라서 거래량이 많지가 않은 구간이라서 어느 정도만 좀 이게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받고 나면 아남전자는 요 구간은 치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위에 이제 쌍고점을 만든 자리가 있는데 여기는 거래가 좀 터진 자리라서 또 요 자리에 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남전자는요. 그래서 당장 아남전자가 무슨 급등하는 그런 개별주 같은 주식은 아니고요. 단지 좋은 점은 요 행보를 길게 하다가 장대 양봉을 꾹 뿜었고 그 다음에 다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한번 매수해 볼만 하지 않나 라는 개념으로 모아가시라는 뜻입니다. 자, 아남전자는 주봉상 제 보조지표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수익이 나신 분들은 일단 수익을 챙기시고요. 만약에 가격 조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원 전후 정도 해서 오면 그때는 한번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량을 좀 모은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많이 힘드시고 또 손해를 보시다 보면 손실을 보시다 보면 마음도 급해지고 빨리 만회를 하고 싶으실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좀 제가 자주 매매하는 종목들을 몇 개를 제가 추려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단타라도 좀 치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자, 9일 제지는 오늘 거래 정지가 되는 바람에 제가 팔지를 못했습니다. 자, KEC라는 종목을 어제 제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까지 제가 걸어 놓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체결이 안 됐습니다. 체결이 안 되고 바로 급등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제가 2구 산업을 들어갔었는데요. 자, 2구 산업도 단타를 좀 치고 나왔습니다. 자, KEC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내일은 좀 조정을 받아야 되겠죠. 자, 조정을 받아야 될 겁니다. 내일은요. 충분히.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1파 주봉상입니다. 1파 상승 이후에 눌림목 2파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오늘 3파 상승이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요. 3파 상승이 요 제가 지금 체크해 놓은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 1파 상승 구간의 저점과 고점을 연결한 요 칸을 똑같이 연결하다 보면 이제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대략요. 그러면 딱 그 자리에 지금 걸려버렸습니다. 오늘 종가가 그 자리에 딱 걸려있죠. 그죠? 이 종목은 다시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조정을 받아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는 KEC는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 휘날레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예, 만약에 이 종목이 다시 조정이 온다면 어디까지 오냐면 1326원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1370원까지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요.
오늘 저는 이구산업을 좀 단타를 야무지게 치고 나왔습니다. 장중에. 자, 이구산업도 이제는 진입하시면 안 될 듯 합니다.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대창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자, 대창은 아마 내일 정도에는 아마 고점이 한번 놓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대창, 이구산업, 그리고 어제 제 서원도 말씀드렸죠. 자, 서원도 27.87% 올랐습니다. 오늘 시간에 외에는 아까 제가 알기로는 상한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좀 매매를 하셔서 단타로 좀 재미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서원도 내일이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원, 대창, 이구산업 이런 비철금속 관련주들은요 이제 내일이 고점이 나오면서 이구산업은 내일 또 반등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장중에는요. 자, 이런 종목은 내일이 아마 단기 고점이 나올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은 제가 어제 월봉을 보여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이구산업 월봉을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요. 월봉을 보면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여기 월봉을 보시면 상승 이후에 충분하게 지금 조정을 받고 올라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요 위에 있는 요 매물대들이 걸리기 때문에 요 월봉 요 자리요. 당장 치고 가기는 좀 힘듭니다. 요 자리는요. 자. 그 다음에 엘컴텍도 제가 좀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조금 가는 듯 하더니 힘이 별로 없죠. 그래도 이 종목은 좀 관심은 계속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미시스코. 자, 세미시스코라는 종목도 전기차 관련주인데요. 자, 이 종목을 보시면 이 종목도 단타는 가능한 종목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이게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봉을 보시면요. 제가 좋아하는 역시 200일선을 이 종목도 강력하게 뚫고 올라갔습니다. 자, 200일선을 강력하게 뚫고 올라가면서 이 자리에 눌림목이 들어왔을 때 요때 따라가셔도 되고요. 또 그 다음에 갖다 꼬리 달고 또 어제도 꼬리를 달고 내려왔다가 오늘은 그 자리를 돌파를 해서 또 길게 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그죠? 자, 오늘은 좀 거래가 많이 터졌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200일선을 일봉상 돌파한 종목, 돌파한 이후에 눌림목 들어온 종목들은 요 최근에 좀 시세가 좀 많이 났습니다. 자, 세미시스코는 이렇게 좀 눌림목을 받은 이후에 한 번 더 파동이 남아 있는 듯 합니다만은 충분히 눌림목을 줄 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대신 손절은 정확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순식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일봉상 차트를 보면요. 역시 제가 좋아하는 200일선을 돌파한 이후에 그 다음에 눌림목이 이 종목은 충분히 들어왔습니다. 그죠? 충분히 들어온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림목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 다시 상승이 들어왔죠. 자, 이 종목은 고점이 오늘 나왔습니다. 파동성요. 완전히 고점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이제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대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상가, 이틀 연속 상가 대창도 보시면요. 제가 좋아하는 요 200일선을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대창은요 굉장히 많이 눌려졌었습니다. 이구산업이나 서원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종목들은 요쯤에서 눌림목을 받고 올라갔는데 이 종목은 다시 원상 복귀했다가 바로 슈팅이 돌아와 버렸습니다. 자, 이제는 내일 정도에는 아마 고점이 나올 듯 합니다. 이제는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자, 대략 제가 종목을 좀 말씀드려 봤는데요. 그 외에도 제가 어제 말씀드린 좀 EDGC 한번 보겠습니다. EDGC는 보면 제가 어제 요 구간 21선하고 11선에 몰리는 요 구간 정도면 한번 매수해 볼만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그 자리까지 왔다가 좀 꼬리를 다고 올렸습니다. 자, 시간 외에는 어떻게 됐나요? 이 종목이요. 자, 시간 외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시간 외에요. 시간에 그냥 보합이네요. 자, 투자요동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종목도요, 좀 관심을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급도 좀 보시면서 관심도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생각하는 결론은 아까 매매 동향을 보셨듯이 지금 기관들이 계속 매일같이 팔고 있습니다. 자, 매매 동향, 누적 매매 동향 오늘 못 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적 매매 동향 어제 봤으니까 오늘도 또 빠졌겠죠.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5월 10일, 4월 11일. 자, 누적 매매 동향을 보시면요. 기간이 3,734, 한 달 동안에요. 3,734억을 코스닥을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1000억 정도 샀고 개인이 많이 샀죠. 그 다음에 기관은 코스피도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기관은요. 그리고 외국인도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요. 옵션 동향이 누적이요. 아, 이제 오늘 옵션 만기가 끝났으니까 오늘부터 새로 시작되겠네요. 그죠? 자, 외국인은 오늘 드디어 이제 풋을 다시 또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풋을 전부 정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오늘 풋을 매수했다는 얘기는요.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하락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단기로만 기술적 반등으로만 대응하시고요. 다시 최대한 현금을 좀 보유하셔서 다시 한번 하락에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날 만약에 반등을 조금 더 줄 수도 있거든요. 월요일날은요. 뭐 강하게 오늘처럼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마지막 하락을 염두에 두시고요. 자,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